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아침 3시에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올라왔어요. 박 대통령 석방한다고. 그래서 그 기사를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새벽에 3시 무렵에 깨갖고 전화를 받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뭐 박 대통령 석방돼서 나오신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나 저제나 생각을 했었고, 또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뭐 석방이 된다고 해서 당장 뭐 그 거주에 이동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었어요. 뭐 아무래도 뭐 언론에 난 것처럼 잠깐만요, 화면이. 아무래도 뭐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건 예상을 했었고, 제가 재판에서도 봐도 전부 다 그 같이 있는 분들은 허리 통증이 있더라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고, 또 뭐 다들 불면증이 좀 시달리고 그런 건 있는데, 최성훈 씨는 그 치아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갇혀 있는 분들도 그 치아 때문에 좀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 대통령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만일에 그 박근혜라는 사람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개인이 아마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제가 생각해도 이 치아가 그대로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분했을까, 정말 이를 악물 수도 없고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 뭐 등등 생각한다면 치아가 성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한 군데 뭐 5년 가까이 그렇게 계셨으니까 정신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뭐 힘들겠죠. 사실 우리가 한 집안에서 사람 없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런 막혀 있는 데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있다 보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힘들 거라는 생각은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네, 뭐 국가에서 돈은 다 대주겠죠. 당장 박 대통령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집 문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뭐 복권된다고 하시니까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 재판에 대해서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 밝혀서 박 대통령이 잃었던 재산을 다 찾아야죠. 마침 12월 21일 날 최순 씨가 타블렛 PC를 사용하지도 않고 소유주도 아니다. 뭐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었죠. 김한수가 사용한 것이라고 하고, 뭐 김한수가 돈을 내왔다고 하니까 소유는 김한수 거고, 과연 어떻게 돼서 최순 씨한테 넘어졌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최순 씨는 아니라고 하니까 뭐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거 김만수한테 전화를 해갖고 타블렛 PC 내가 개통해 주었다며, 네, 이런 말도 최순 씨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재판에서 우기는 거고 손숙희는 네, 그 과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필준이가 공익대 사무실에 가서 훔쳐왔죠. 도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도난죄로 기소해도 되지도 않고, 손숙희는 지금 도망을 보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거나 그 재판부에 검찰이 답변서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뭐 이거 셀카라 이거 글씨가 거꾸로 보이겠지만 답변서, 네, 답변서 검찰이 네, 최순 씨가 그 타블렛 PC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답변서를 보냈어요. 최순 씨가 사용자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면서 이런 답변서를 보냈다고 하니까 사용자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다. 그래서 뭐 이 재판부가 정말 이 타블렛 PC 위력을 알고서 이걸 보냈나 아니면 모르고 보냈나, 제가 이거를 걱정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여튼 어쨌거나 받은 게 중요한 거죠. 법원에 검찰이 보냈다는 겁니다. 이동환, 최소은 씨를 대리하는 이동환 변호사가 유체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한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상당 부분 최소은 씨가 그 타블렛 PC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했다는 이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최소연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뭐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이 그렇게 때렸기 때문에 그 타블렛 PC 내 거니까 돌려다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전체적 그 재판 내용 등등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니 이런 말을 저는 썼으면 좋겠는데 최순 씨가 그 타블렛 PC 내 거를 완전히 인정한 후에 이런 문장을 썼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하여튼 하여튼 내 거라고 인정하고 돌려받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하여튼 이런 글을 내고 나니까 검찰이 최서원 씨가 사용자도 소유주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다. 그래서 타블렛 PC를 돌려줄 수 없다. 근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타블렛 PC의 위력을 좀 알고 있는 거거든요. 타블렛 PC를 밖으로 빼돌렸을 때 이거를 전부 다 포렌식 하면 언제 누가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를 백일하게 드러나니까 차마 이거는 내줄 수가 없겠죠. 내줄 수가 없어서 최순 씨가 사용자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다. 이런 걸 해놨으니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말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이 최순 씨가 이 사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그렇게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간 이 사건에 대해서 박 대통령 탄핵도 최순 씨도 죄가 없다는 그런 유일한 정말 엄청난 유일한 게 아니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이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나오셔도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되겠죠. 뭐 당장 나오실 수도 없거냐. 거기서 충분히 몸을 좀 치료를 받으시고 몸과 마음을 좀 추리셔야죠. 근데 자유롭게 되셨으니까 뭐 텔레비나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신다는 거 얼마든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내일 우리가 여는 집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정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 안에도 보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박 대통령 그렇게 또 법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구치소에서 정해놓은 그 법규를 지켰을 테니까 우리 집회하는 모습을 저는 사진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고는 계셔도 실제로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이제 당장 뭐 내일부터라도 어차피 오늘 발표했으니까 뭐 31일 날짜로 뭐 발의된다고 해도 뭐 오늘부터 뭐 해도 뭐 큰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는 자유롭게 유튜브를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나게 집회를 하면서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곧 이제 삼성병원 앞에 저도 뛰어가야 되는데 뭘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 증등식이 있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 춘천에서인가 그 점등식 한 거를 출력을 다 해갖고 박 대통령하고 최선원 씨한테 보내드렸어요. 작년에 서청대에서 한 것처럼 뭐 올해도 뭐 전국에 뭐 13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얼핏 읽은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써서 보내드렸어요. 사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별로 저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놓고 보내지를 못했어요. 딱 한 분한테 보냈나? 누구한테 보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놓고 보내질 않았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카드도 비싼 걸 사질 않고 굉장히 평범한 걸 샀어요. 그렇게 막 뜻있고 뭐 대단한 걸 보내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크리스마스 그 무렵이 돼서도 그게 너무나 의미 없다는 생각으로 보내지 못하게 됐고 올해는 12월달 초에 제가 최순실 씨한테 카드를 먼저 받았는데 어제까지 보내면서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는 차마 보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편지로 썼지 카드는 못 보냈고 하여튼 어제 그 최순실 씨의 그 타블렛 PC 관련 기사를 다 출력을 해갖고 최순실 씨한테 같이 보냈습니다. 네, 또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박 대통령이 나오셔도 뭐 우리의 투쟁에서는 별로 달라질 건 없고 뭐 당장 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선거에 뭐 개입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또 작년에 편지를 냈던 그 인간들은 또 박 대통령을 아주 괴롭힐 겁니다. 저는 뭐 조은진 대표는 기다릴 거예요. 마지막에 박 대통령께서 뭐 충분한 그 심신을 회복하셨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뭐 박 대통령께서 옳은 판단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설사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세연이 편지 낸 것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로 올려고 했더니 뭐 우리 공화당이 책을 못 내서 그래요? 이렇게 한심한 댓글을 다는 분이 있는데, 제가 분노하는 거는 유영하나 가세연이 하는 짓이 박 대통령을 하나 보잘것없는 여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하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뭐 저도 한때 박 대통령이 정말 여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면서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글도 쓴 적이 있는데, 박 대통령은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이 되지를 못했어요. 탄핵이 없었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엄청난 이 탄핵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박 대통령은 평범하게 한 여자의 행복만을 찾으면서 죽을 수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되면서 감옥 속에 갇혀갖고 있고 그분들이 너무 억울해하면서 재판장에서 울부짖는 걸 저는 봤어요. 30년 40년 공무원 생활을 해오다가 이 탄핵 사건을 해서 그 30년 40년의 공무원 생활이 깡그리 부정되고 부정한 자로 또 부역한 자로 이런 사람은 낙인이 찍히면서 자기는 인생을 망쳤다라고 울면서 하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과 명예 또 금전적인 것은 너무나 황폐하게 된 거예요. 박 대통령이 이 사람들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박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박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 굴레에 같이 있는 조은진 대표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은진 대표도 어쩌다가 우리하고 손을 잡고 전부 다 외면하는데, 우리가 2017년 5월 달에 조은진 대표한테 당을 만들자고 졸랐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조은진 대표가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을 해온 사람인데, 조은진 대표는 지금 도망갈 수도 없어요. 물론 도망갈 수 있겠죠. 도망가면 조은진은 인생이 끝이에요. 한 사람의 나무꾼으로 산에 가서 살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조은진은 여기서 도망가면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은진은 이 전쟁에서 죽어야 될 목숨이에요. 이 전쟁에서 죽어야 될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지, 그것은 역사가 선택할 거지만은 그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은진이라는 정치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서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를 지키고 이 나라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 박정희 대통령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태극기를 든 사람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태극기를 든 사람의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있고 그 앞장에 조은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세연과 유영아가 하는 짓이 심히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쥐고 흔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사람의 생물적인 목숨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세연과 유영아가 하는 짓이 아주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가세연이 한 짓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죠. 우리 공화당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지난번에 국민의힘당에 당대표를 뽑을 때 뭐 이혜원 여자도 유튜브에 초대해갖고 히히헤헤 호가면서 뭐 그 여자의 삶, 그 지방까지 보여줘가면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 여자라는 걸 밝혀가면서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혜원도 출연시켰나요? 이건 제가 소리만 들었고 확인은 안 한 거예요. 한교안까지 출연시키고 최근에는 허경영까지 출연시켜가면서 뭐 가세는 허경영한테 돈 받았어? 작년 2020년 1월 19일 날 조은진 대표를 가세연에 불러다가 패대기 친 이후로, 그리고 그 다음날 홍문정을 불러다가 함께 띄워준, 또 나가서 전년도회에 정당에 후원금 들어온 거를 기사를 읽으면서 김세희가 우리 공화당 쏙 빼고 읽는 그 장면을 목격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김세희를 보면서 쟤네들이 제대로 된 인간인지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에요. 박 대통령이 책을 내면서 사실 뭐 시기도 안 맞고 박 대통령이 책을 내서 가슴 아파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공화당을 쏙 빼고, 나는 우리 공화당의 공과를 치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싸우게 되면 누구랑 싸워야 될지 그것을 유영하와 가세연이 박근혜 대통령 하나 보잘것없는 여인네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서 분노를 하기 때문에 가세연이 유영하가 저런 식으로 책을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해서는 각자 당원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뭐 며칠 전에
저를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왔고 우리 공화당이 나서서 책을 사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고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 책하고 우리 공화당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가세연하고 유영아 가는 수작질이지. 그 책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공화당하고 결코 연관 짓지 마세요. 유영아와 가세연이 박 대통령을 한낱 보잘것없는 여자를 만드는 저런 작태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 있는 인간들이라면 알겠죠. 정가 선생님도 굉장히 그런 유영아와 가세연 한 짓에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 제가 사람들이 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차명진 씨의 유튜브를 봤어요. 차명진 씨도 그러더라고요. 만일에 박 대통령이 저렇게 유영아를 국회의원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다면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그래서요. 말하지 않는 차명진 같은 사람이 더 있겠죠. 네. 어제 보니까 윤석열이 지지율이 뭐 28%인가 이렇게까지 내려갔어요. 네, 마누라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윤석열 지가 한 그 일만 감당하기도 어려울 텐데, 네, WPC 최순실 거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네, 검찰에서 네, WPC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네, 검찰에 나와서도 네, 그랬죠. 2019년 손석희가 또 방송에 올려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검찰총장 되면서 네, 손석희가 우겼어요. 우리가 엉뚱한 얘기한다고 손석희가 또 방송을 했더라고요. 1분 몇 분짜리 제가 그거 영상 카피해갖고 제가 다시 올려놨습니다. 네, 손석희는 이럴 줄 알고 도망을 보냈죠. 네, 윤석열 한 짓에 책임을 져야죠. 아직도 있는 고용고은. 네, 이자는 정우성 씨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검사예요. 그래서 포렌식하고 녹취록 뭐 이거 해달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포렌식을 하고 나서 그 1차 한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2차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1차를 틀어놓고 넣고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17년 12월 13일 날 14일 날이 결심일인데 최순실 결심일인데 13일 날 그 포렌식한 자료를 법정에서 틀었는데 너무나 깨끗했었어요.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정우성 3자가 말했다는 건지 통화했다는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법정에서 틀어졌는데 너무나 깨끗해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제가 야 진짜 오늘 큰일 났다. 기자들 엄청 또 써대겠구나 하고 제가 뒤를 돌다 봤습니다. 네, 엄청난 증거가 나왔다고 한겨레 김민경이라는 기자가 아주 떠들었어요. 네, 박 대통령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그 JTBC의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나와서 엄청난 증거물이 나왔다고 떠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타블릿 PC 핸드폰 정우성 씨의 핸드폰은 네, 3자가 통화를 한 것인지 각자 통화를 한 것을 검찰에 조작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거 최순실도 그랬어요. 언제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르는 거 기억도 없는 것 같다가 검찰에서 이렇게 우게 된다 했어요. 세 사람이 통화를 세 사람 앉아서 말을 한 것처럼 네, 그날 재판장에서 틀었습니다. 최순실하고 정우성 씨하고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통화를 한 것인지 훌 섞어 놓은 거를 갖다가 네, 거기에 저장되는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우고 또 녹음하고 한 것을 갖다가 검찰이 그걸 포렌식 했는데 어떻게 훌 섞어 갖고 넣고 빼고 했는지는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못 믿는다고 얘기를 했고 검찰들도 별로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판사 김세율도 거기에 대해서 네, 별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이거 못 받아들여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최초 공개를 하면서 네, 언론들이 수시로 떠들고 있어요. 네, 거기에 책임을 졌던 고형곤 검사 네, 영상을 2017년도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고형곤도 나왔고 이원석이도 나왔고 그다음에 네, 신자용 네, 그다음에 한동훈 빠질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네, 윤석열 하고 나와 있는데 국정감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타블렛 PC는 최순실가 사용한 것이라고. 네, 근데 지금 검찰에서 최순실가 소유자도 아니고 사용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네,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고 마누라를 내놓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 청와대 가게 되면 제 부속실을 없애겠다고. 네, 부속실을 없앨 게 아니라 마누라를 없애야지. 네, 외국에서 수상들이 오면은 수반들이 오면은 마누라 안 내보내고 뭐 식물을 내보낼 건가? 주방에 있는 주물을 내세울 건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대깨문 쪽에서 네, 이재명은 도저히 안 된다. 야, 우리가 아무리 잡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끌어내리자고 하는 깨시연을 저도 살금살금 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사실 활발하게 하죠. 예,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마저도 없이 처음보다 미친 듯이 윤석열 지지하는 대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28%까지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국민의힘당은 풍지박산 일보 직전이에요. 네, 뭐 결국은 오래가지를 못하겠죠. 저기에 무슨 정신들이 있어요. 2017년도에 저는 저기에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서 깨질 거다 했는데 아주 5년 동안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 아주 난리가 났죠. 뭐 별로 기대는 하진 않아요. 이제 그 대기문들이 이재명 안 된다고 해서 가르치자 이런 바람이 났다가 이제는 네, 이쪽에서 윤석열 가르치자는 그런 분위기가 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또 박 대통령한테 편지를 달라고 해서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게 되면서 우리 공화당을 죽이자고 할지 모르지만 네, 우리 공화당은 안 죽습니다. 네, 저는 뭐 박 대통령의 그런 상황 이해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세계는 이 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손아귀에 쥐게 될 거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두고 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 빨리 끝내고 제가 또 다른 유튜브 하나 올려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빨리 하고 저는 또 삼성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 동지님들은 정말 기쁘게 마음 가볍게 많이 오시고 박 대통령 혹시라도 유튜브로 우리 집회를 볼 수 있도록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